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댓글 답변 드리는 Q&A 108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2025년 아마도 첫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올 한 해 여러분 가정에 정말 기쁨과 행복, 그리고 건강과 풍요가 넘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진짜 아프시면 안 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노후 자금도 잘 준비하시고 보험도 잘 리모델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 상한제가 있는데 굳이 실비가 더 필요한가요? 그런 질문이 있고, 실비 청구를 자제하라고 하셔서 안 하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가?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연계 담보가 뭔가요? 왜 삭제를 못하게 하죠? 그런 질문이 있고, 귀찮은데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로 꼭 해야 하나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빠르게 한번 다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1세대라 질병 1억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는 질병 상해 5천씩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 부담 상한제에 의하면 결국 공단에서 돈을 주는 건데 1억 5천 원 이런 게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 부담 상한제는 급여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급여 많이 쓰다 보니까 실손으로 우리가 보장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는 비급여 쪽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급여에서도 좀 보장을 받고, 그죠? 그래서 비급여 많이 쓰는 것 때문에 이런 게 의미가 좀 있습니다. 큰 사고나 큰 질병 나오면 금액이 제법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다 쓰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이 본인 부담 상한제 좀 설명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 자, 사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환자가 부담한 연간 비용 1년 동안 건강보험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 초과하면 그 이상은 다 건강보험에서 내주겠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뭐 비급여 안 되고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이런 게 안 되는 게 일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냐면 진료비 영수증 이렇게 보시면 급여가 있고 비급여 있잖아요. 비급여는 다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 비급여 포함 안 되죠? 그리고 전액 본인 부담, 급여에 전액 본인 부담 여기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단 부담금도 해당이 안 되죠. 이건 어차피 그냥 공단에서 내주는 거니까. 그러면 영수증에서 급여에서 본인 부담금 이 부분만 우리가 합산을 다 하는 거예요. 병원 다녀올 때마다. 뭐 약값 쓰는 것도 있고 뭐 입원하는 거 수술하는 거 뭐 다 비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 금액을 1년치 합산을 해서 여러분이 건강보험료 내는 것 따라서 소득 분위가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여러분의 상한액이 딱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 여러분이 요양병원을 120일 초과로 입원하지 않았으면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득 분위가 나중에 따져보니까 한 4, 5분이 한 중간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급여로 167만 원만 여러분이 내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 쓰는 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나중에 지급을 해준다. 내년 8월 정도에. 그 내용입니다. 나중에 돌려준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소득에 따라서 뭐 108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67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요양병원을 장기로 입원했으면 그 한도가 좀 커지죠. 요만큼까지는 내가 내야 된다. 그 이상은 건강보험에서 다 내준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산치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가입자가 2023년 1년간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금액이 77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병원에서 500만 원 나오고 또 B병원에서도 200만 원 나왔어요. 병원마다 다 합산이에요. 약국에서도 70만 원이 다 합산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770만 원이 나왔는데 가입자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 해당된다. 그러면 한 4, 5분위 정도 된다 생각했을 때 얼마 나중에 돌려주냐. 그거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요양병원에서 120일 초과로 입원을 했다. 그 케이스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에 4, 5분위 정도 들어가는 건 여기에서 요양병원 초과 입원했고 4, 5분위 정도 들어가면 227만 원이 한도라는 거죠. 그럼 본인 부담 상한액이 227만 원이라는 겁니다. 770을 썼어도 난 227만 원만 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543만 원을 사후 환급해준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어렵지 않다. 이게 실비가 필요한 건 급여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올 일이 없는데 비급여 쪽 보장을 받기 위해서 실비가 별도로 꼭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선생님, 웬만하면 실비 청구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 계속 안 하고 있는데요. 유방검사 비용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25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청구를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무조건 청구를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보험이 완벽하게 구성이 안 됐으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리모델링 다 하고 다 완벽하게 됐어요. 아, 나 더 이상 보험 수정할 게 없네? 그런 상황이시면 자유롭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 자제하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보험을 리모델링 해야 돼요. 그 새로 보험을 아직 더 가입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면 보험금 청구했던 내역이 새로 보험 가입할 때 영향을 주니까 보험회사가 "이거 왜 여기 왜 갔다 왔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 전산이 이렇게 공유가 돼요, 보험금 청구를 하면. "아 그럼 이거 고지하세요. 이거 고지하세요." 그렇게 해서 별도 고지가 들어가니까 원래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괜히 부담부 잡히고 할증 잡히고 거절 나오고 막 그렇게 되니까 청구를 자제하라고 말씀드린 거지. 리모델링 다 끝나셔서 완벽하다 그러면 청구하셔도 됩니다. 다 하시면 돼요. 그런 관점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험 설계사분께서 잘 설계해 주시긴 했는데 상해 중환자실 입원 일당 특약이 마음에 안 들어서 빼달라고 했는데 기본 계약 연계 조건이라 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보험사로 직접 연락해서 빼는 것도 안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냥 빼고 싶다고 하시는데 자, 보험회사별로 그 의무담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특약 또 연계담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특약을 넣으면 이거 같이 들어가야 돼 라고 묶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 보험료 이상은 나와줘야 또 계약이 이루어지고 뭐 보험에서도 돈을 벌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거 넣으면 이거 넣어야 돼 아니면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런 특약들이 분명히 있다 있는 게 맞아요. 이 설계사분이 굳이 이거를 뭐 거짓말로 해서 연계 조건이다라고 안 된다라고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험사 연락하셔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원래 있다 그런 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떨 때는 막 빼고 싶어도 최저 보험료라는 게 있어서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상품마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는 더 뺄 수도 없어요. 그런 한계들도 있다라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특약은 안 되니까 다른 특약 빼서 최대한 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보험이. 이런 것도 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다이렉트 온라인 자동차 보험 최저가 가입 방법 제가 이거 매년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런 댓글이 하나 있어서 그냥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귀찮아서 갱신할까 했지만 그냥 기존 거 그냥 갱신하려고 한 거죠. 따라해서 갈아타고 20만 원 아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귀찮은 거예요, 사실. 그죠? 저도 할 때 되면 귀찮거든요, 사실. 하지만 하시면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낍니다. 그렇다고 사고 났다고 대응이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조금 공부하신 다음에 직접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이렇게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매년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영상 보시고 가입하시는 분들 제법 계시거든요. 다이렉트가 처음에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귀찮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걸 감내하시고 뛰어넘으시고 알아보시고 하시면 아끼실 수 있다. 내가 공부한 만큼 아는 만큼 보이고 아낄 수 있는 거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꼭 알아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